자, 그럼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음, X 1년 초에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60% 취득한다고 하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보면 A 회사는 이전 대가만큼 현금 등을 지급하면서 여기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기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요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 긴데 요렇게 B회사에 순자산 장부 금액이 있고 이만큼이 B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있다면 합병과 다르게 연결은 내가 60%만 취득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만큼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사오죠.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요 면적이 영업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뭐 B회사의 순자산 중에서 내가 요만큼을 먹고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빼서 요만큼을 내가 또 사실상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면적이 뭐가 돼? 얘가 된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그림상에서 나머지 이만큼은 뭐가 돼요? 요 나머지 40%는 요 나머지 40%가 비지배 지분이 돼서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40%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비지배 지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또 볼게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개별 재무상태표를 보면 A외 자산의 장부 금액이 이만큼 있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이전 대가만큼 이렇게 있고 요 회사를 취득하고 나서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보면 A 회사의 부채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고 A 회사의 자본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 보시면 개별 회사 B 보면 B 회사의 자산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고 B 회사의 부채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고 B 회사의 자본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다고요. 따라오시죠? 자, 진짜로 연결 제거 분계를 한번 해볼 건데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1단계로 A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와 B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일단 합산한다고요. 합산이요. 그럼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결할 때 A 회사와 B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합쳐요. 재무제표를. 일단 합치는 것부터 먼저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핑이에요. A 회사와 B 회사의 재무제표 모양이 다르면 안 되잖아. 다르면 합칠 수가 없다고요. 계정명 다른 거 쓰면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가 회사가 있고 내 밑에 종속 회사들이 있으면 재무제표 모양을 다 맞춰준다고요. 매핑을 먼저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치면 A 회사의 자산 장부금액, B 회사의 자산 장부금액, 종속기업 투자주식 이전 대가만큼 들어가 있고요. A 회사의 부채 장부금액, B 회사의 부채 장부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 회사의 자본의 장부금액 이렇게 들어가 있고 B 회사의 자본도 장부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왜? 단순 합산했으니까. 따라오시겠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뭐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연결 제거 분계라는 걸 한다고요. 연결 제거 분계. 별게 아니에요.
저 그림의 순서대로 하면 돼. 이 그림의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연결 제거 분개를 해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겠어요? 야, 종속기업 투자 주식아, 너 없어져야지 하면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없애는데 일단 저 첫 번째 칸을 없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B회사 자본의 장부 금액만큼 없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B회사 자본의 장부 금액만큼 없앤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 야, 나는 100%다 없어지는데 너는 60%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나머지 40%만큼은 B집의 지분으로 기재해 준다고요. 지금 여기 어디 한 거냐면 요 첫 번째 섹션 한 거예요. 그쵸? 자본이 장부 금액으로 기재된 걸 없애니까 B회사 종속기업 투자 주식 중에서 저 첫 번째 1-1만큼 없애고 B집의 지분 1-2만큼 없앤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뭐 합니까? 두 번째로. 그치? 이번에 뭐 해줘야 돼? 만약에 B회사의 자산이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 차이가 나는 거 있으면 그만큼 올려줘야 된다고요. 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랬어? B회사의 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 차이 나는 거 있으면 올려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B회사의 부채, 저희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 있으면 추가로 더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종속기업 투자 주식 종투까지만 쓸게요. 60% 추가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B집의 지분 잡아주면 돼요. 이게 뭔데? 여기랑 여기에요. 따라오시겠어? 이렇게 자 봐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요게 공정가치로 바뀌고 요게 공정가치로 바뀌죠. 얘는 사라졌어. 얘는 다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아직 다 안 사라졌다고요. 우리 봐봐.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구성을 보면 장부 금액의 60%가 있고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60%가 있는데 또 모두 있어요. 영업권도 있다고요.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종속기업 투자 주식 나머지 부분 없앤 다음에 영업권 잡아주면 된다고요. 굳이 숫자를 붙이자면 요거 3번. 이렇게 해야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다 사라지면서 뭐가 와? 여기 영업권이 계상이 된다고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이 여기까지. 그러면서 모두 와야 돼. 이만큼 B집의 지분이 있으니까 B회사 순자산 장부 금액의 40%, B회사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의 40%한 이만큼이 여기 오게 된다고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의 연결이에요. 연결 재무제표가 일단 합치고 연결 제거 분거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다 없애고 B회사의 자본 없애고 자산 부채 공정가치 차이 조정하고 나머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 다 없애면 영업권 나왔고 BS 모양이 좋게 바뀐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지? 그럼 시험에 뭐 물어볼까? 시험에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이거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사실 합병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겨우 920페이지 이번에 투자평가 차액이 있는 경우에 연결해서 지배권 획득일까지만 본 거고 아무것도 안 봤죠. 넘겨보시면 924페이지에 지배력 획득일의 연결이 있는데 지배력 획득일의 연결이 지금 제가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풀면 너무 쉬우니까 우울하니까 우리가 한 꼭지만 더 하고 풀어볼 거예요. 자, 연결이 그지 같은 이유는 뭡니까? 연결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제 야 떨어지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중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매 기말에 개별 재무제표로 계속 영업을 하다가 기말에 한 번 또 합쳐본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되면 또 합쳐보고 기중에 거래는 뭘로 해? 개별 재무제표로 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개별 재무제표로 한다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재기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종속기업 투자 주식 같은 경우에
기말에 어떻게 될까? 기말에 뭐가 변동할까? 기말에 여기서 도대체 뭐가 변동할까? 뭐가? 기말에 B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일부도 내가 끌고 와야 돼요. 일부도 내가 끌고 와야 된다고. 그럼 B회사에 이렇게 B회사에 당기순이익을 끌고 와서 그것도 B집의 지분과 내가 너와 나의 지분율로 나눠 먹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B회사의 단순 당기순이익은 안 돼. 왜? B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A회사 있고요. 여기 B회사 있고요. 여기 조정전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A회사에 개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있고 B회사에 개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있을 거라고요. 어렵지 않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조정해줘야 될까요, 도대체? 조정해줄 게 있을까 없을까? 봤잖아요. 개별 재무제표에는 B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창부 금액으로 들어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연초에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치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치 들어가 있어. 그럼 손익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작성했어야 됐을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해줘야 된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기초에 침이 이렇게 튀네. 기초에 재고자산이 장부금액 기준으로 100원이 있었대. 요게 팔렸대. 그럼 매출원가 얼마예요? 100원이죠. 근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요거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120이래. 그럼 매출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120이 잡혀야 된다고요. 그쵸? 그럼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잡종에서 입장에서는 비용이 100원이지만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비용이 120원 나와야 된다고요. 20원을 더 잡아줘야겠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면. 따라오시겠어요? 또 뭐도 있어. 우리 유형자산 있다고. 만약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공정가치는 150원이래. 만약에 5년 동안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5년 동안 생각하면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20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까지만 하고 끝낼 거니까 기회를 좀 돼요. 그쵸? 우리 또 세법 특강분 듣는 분이 있는데 12시간을 들을 순 없잖아요. 힘을 내시고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30원이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줘야 돼? 비용 10원을 추가로 더 잡아줘야 돼.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왜? 모든 걸 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더 잡힌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그 유명한 투자평가 차액의 제거라고 합니다. 투자평가 차액의 제거 혹은 상각이라는 말 쓰죠.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돼? 야, 너 이렇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 나는 부분, 요 부분에서 혹시 올해 비용 처리하는 게 있다면 개별 재무제표는 장부금액 기준으로 잡았을 텐데 연결 기준으로 공정가치 기준으로 비용을 다시 잡으라고 했으니까 B회사의 비용이 더 잡힐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이 A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A라고 할게요. 근데 B 입장에선 투자 평가 차익을 생각하고 나면 B가 딱 남게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당연히 개별 재무제표의 당기 순이익이란 차이가 날 거야. 요 금액을 지배회사와 B집의 지분이 나눠 먹는다고요. 그럼 우리 여기에 뭐만 추가하면 되겠어? 기말에 뭐만 추가하면 되겠어? 뒤에서 보겠지만 기말에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요 B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나와 네가 나눠 먹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보면
B회사의 이익잉여금 안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 조정해 주면서 어떻게 해? 여기 종속기업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봅시다. 너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아 있는데 우리 이제 처음에 지배력을 취득했을 때에는 재무상태표만 봤으면 됐잖아요. 연결재무제표 입사에서 재무상태표만 보면 되는데 지금 지배력을 취득하고 1년 지난 상황이라고. 그럼 이제 모두 보여줘야 돼. 손익계산서도 보여줘야 된다고요.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쭈쭈쭈쭈쭈 나오는데 다르게 나온다고. 개별 재무제표라고.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지배회사에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별도로 하나 보여주고 진짜 지배회사 쪽에 들어가는 당기순이익. 그런 다음에 뭐 물어봐요?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먹는다고요. 그럼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뭘까? A에다가 B에 지배회사의 지분율 곱해준 게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겠지. 왜? B회사가 발생시킨 연결 기준으로 조정 후 당기순이익에서 60%는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지배회사인 내가. 그쵸? 내가 내 당기순이익에다가 B회사의 당기순이익에다가 60% 곱한 금액만큼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봐요. 나머지 어떻게 되겠어? B회사 중에서 B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40%는 B회사가 먹을 거라고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야 그래도 너 따로 지배회사 따로 비지배 지분 따로라고 하더라도 사실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두 개 더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여주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뭘 물어보냐면 연결 당기순이익을 물어본다고요. 연결 당기순이익은 뭐야? 그냥 A 더하기 B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요. 당연히 기말 시점엔 뭐 물어볼까? 이렇게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에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지배회사 기속 당기순이익,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 연결 당기순이익. 그리고 뭐 물어봐? 기말에 비지배 지분은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비지배 지분 얼마만큼 증가해?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해주는 것만큼 비지배 지분이 증가한다고. 기말의 비지배 지분 얼마예요? 이게 기말의 비지배 지분이에요. 따라오시겠어요? 아, 요것도 증가해요. 요것도. 요게 지분법이거든요. 요것도 증가해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문제 풀면서 일단 요 정도 왁구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요 정도 왁구까지는. 나중에 나중에 결국에는 저기 맨 처음에 그림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림이랑 요거만 갖고 문제 다 풀 수 있긴 해요. 회계 처리를 안 물어본다면. 이왕이면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모양도 그려드리고 회계 처리도 하는 거지. 저희 시험에 연결제곱 분기하나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왜? 회계사도 연결제곱 분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숫자들을 물어보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디 갈 거냐면 우리 926페이지에 있는 문제 11번이랑 네 930페이지에 있는 문제 13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볼 거예요. 두 개 한번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문제 11번. X1년 초에 보통주 80%를 지배력 행사를 목적으로 80만원에 취득했고요. 포도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만원이며 식별 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동일하대요. 어머, 이건 공정가치랑 장부금액의 차이가 없겠네? 그쵸? 자, 이렇게 지금 하늘과 포도의 장부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기말 장부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구나. 보시면 되고 포괄손익계산서도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하늘과 포도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보시죠. 그럼 저랑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이거부터 할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요. 심심하니까. 자, 우리 보시면 지금 B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여기고 B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가 여기에요. 내가 이번에 몇 프로를 취득했대요? 문제를 보면 다 여러 가지 해볼 거예요. 80%를 취득했대요. 그럼 이만큼 취득했네. 80%. B집의 지분은 20%겠네. 자, 이만큼 보시죠. 이만큼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사왔다고요. 따라오시죠. 볼게요. 취득할 때 우리 장부금 보시면 얼마예요? 취득할 때 보면 어차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안 나고 포도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만원이었대요. 요게 100만원이었다고요. 그럼 취득 시점에 이 100만원을 80%와 20%로 나눠 먹으니까 여기 80만원, 여기 20만원 되겠죠. 그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없다니까 요건 0, 0. 근데 내가 요걸 얼마에 사와요? 요걸 100만원에 사온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영업권 얼마? 영업권 2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이렇게 제가 한번 다 해볼게요. 다. 자, 보시죠. 다 해볼게요. 그럼 X1년 초 입장에서 보면 A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이 얼마? 100만원 나가면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알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100만원 이렇게 왔을 거라고요. 개별 재무제표에는. 그쵸? 100만원 맞죠? 100만원에 취득했으니까. 아, 80만원에 취득했나요? 어이구, 영업권도 없는 문제네. 죄송해요. 80만원에 취득했으니까 영업권도 없네. 아이, 문제 왜 이렇게 쉬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여기 얼마? 지금 80만원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따라오시죠? 좋아요. 우리 지금 요 얘기가 다 해보죠. 문제 10번 보시면 문제 10번은 취득했을 때 입장이거든요. 취득했을 때. 다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 연결재무제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연결재무제표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다 해볼게요. 그냥 우리 1단계로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 봐야 되니까 지금 X1년 초 입장에서 단순 합산해 보죠. 재무상태표를 단순 합산 해보면 현금이 얼마 있어요? 현금이 30만원 있고요. 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17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으로 320만원 있죠. 유형자산으로 320만원 있고요. 종속기업 투자주식으로 지금 얼마 있어요? 80만원 있어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은 300만원인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니까 300만원 있고요. 지금 A회사의 자본금 보면 A회사의 자본금과 B회사의 자본금 더하니까 210만원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90만원 있어요. 자, X1년 초에 내가 지배력을 획득하면 개별 재무제표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재무제표 나온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연결을 해볼 거라고요. 연결해보면 자, 요 상태에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저 그림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림대로? 그림 하나밖에 그릴 게 없네. 뭐 하면 돼요? 일단 자본금 중에서 B회사와 관련 없는 거 들어내기로 했잖아요. B회사와 관련 없는 자본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60만원 있고 이익잉여금 40만원도 나랑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본금 60만원 B회사
자본금 60만원, B회사 이익잉여금 40만원, 총 100만원 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이게 내거 A회사 거 150만원만 남고 A회사 거 얼마 남아요? 50만원만 남게 된다고. 자본. 여기까지 할 수 있죠? 하고 어떻게 하면 돼? 요걸 저 그림처럼 나와 B집의 지분이 나눠 먹으면 되니까 종속기업 투자 주식 80만원 지워주면서 나머지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0%는 20만원 B집의 지분으로 대체시키면 된다고요. 그럼 요 회계 처리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다 사라지면서 뭐가 남습니까? B집의 지분이 얼마? 20만원 남게 되겠죠. 따라오시겠죠?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투자평가 차익도 없고 영업권도 없으면 이게 어차피 물어볼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연결제거 분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요 그림만 그려도 사실 답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문제 11번 보시죠. 이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 역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고 80만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영업권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말에 재무상태표만 지금 바뀌어 있다고요. 그쵸? 자, 요 상태야. 요 상태에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저랑 먼저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답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해보자. 그쵸? 자, X1년 초엔 여기까지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좀만 힘을 내시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거 볼 거예요. X1년 말이 되면 뭘 추가로 붙여야 돼? B회사에 조정 후 당기순이익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요. 그걸 나와 B집의 지분이 나눠 먹을 겁니다. 그쵸? 아유 많이 힘드시죠? 그럼 여기 A회사가 있고요. B회사가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습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들어두시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여러분끼리 그냥 농담하면 되잖아요. 공부한 학생들 야 들었어? 올해 연결 나온대. 요즘 연결 나온대. 교수 들어갔다는데 이러면 나쁜 짓이긴 한데 웅성웅성 한다고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그 공부할 때도 뭐 나올 것 같아 뭐 나올 것 같아 이런 헛소리 잘했어요. 근데 그런 제 말을 철석같이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회계사 했는데 그 친구도 제가 옛날에 그 회계사는 고급 회계 이거 우리가 안 배우는 것 중에 그 현금으로 회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느낌상 올해 무조건 이자율 수합이야. 이자율 수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막 그랬어요. 시험 한 달 놔두고 그때 그 친구가 순진해갖고 이거 이자율 수합 저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이자율 수합을 본 적도 없어요. 볼 마음도 없었고. 근데 그 친구가 시험지 받기 전까지 이자율 수업을 봤다는 거야. 시험지 받기 전까지. 근데 넘겨봤는데 없지 당연히. 아 정의돈 개새끼 이랬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기운을 내시고. 지금 보시면 조정호 당기순이익이 A는 얼마? 50만원이고 B회사는 조정호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20만원이라고요. 자, 우리 투자평가 차액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나는 거 생각해 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투자평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는데 이거 고려할 게 없다고요. 그럼 바로 끝났네.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와? 여기 50만원 나오고 여기 20만원 나온다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B회사에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 20만원이니까 요걸 너와 내가 80%와 20% 나눠 먹으면 나 얼마? 28에 16 16만원은 내가 먹고 4만원은 B집의 지분이 먹는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X 1년 말에 1번 영업권 얼마냐? 빵. X 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B집의 지분 얼마냐? 24만원.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가서 손익계산서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지배회사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A회사의 당기순이익에다가 B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내 지분율만큼 곱한 금액을 내가 먹는다고요. 지배회사가. 그럼 계산하면 지배회사 기속되는 당기순이익 얼마 나오냐면 66만원이요. 그럼 또 뭐 물어봐. 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물어보는데 그건 어떻게 돼? B회사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 중에서 20%를 B집의 지분이 먹는다니까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 4만원.
그럼 연결 단기 순위가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지 뭐. 70만 원이요. 그래서 물음 2번 보시면 뭐라 나왔어요? 지배회사에 기속되는 기속 순이익이 얼마냐?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순이익이 얼마냐? 연결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물어봤죠? 이게 다예요.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저랑 계속 좀 해볼게요. 계속 좀. 저랑 보시죠.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연결제곱 분계를 해볼 건데 x1년 말에 연결제곱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x1년 말에 연결제곱 분계. 지우기 아까운데 또 해볼게요. 그럼 x1년 말에 연결제곱 분계를 하려면 또 뭐 해줘야 돼? 또 1단계로 단순 합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럼 단순 합산 저도 원치 않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단순 합산을 한다고 일단 연결하게 되면 그럼 요거 단순 합산 해보시면 당연히 여러분 x1년 초 금액으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x1년 말 금액으로 합산해야 돼. 그럼 현금 얼마 나옵니까? 현금 70만 원이고요. 우리 재고 얼마예요? 재고 120만 원에 80만 원 하니까 200만 원이고. 아이고 나도 참. 자, 유형자산 어떻게 돼요? 유형자산 다 더하면 320만 원 나온다고요.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주식 얼마 있어요 지금? 종속기업 투자주식 80만 원 있다고요. 따라오시겠지? 여기까지 했고 차입금 봅시다. 차입금 얼마 있어요? 두 개 더하니까 300만 원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자본금 얼마예요? 또 똑같네. 자본금 얼마? 다 더하면 210만 원 있고 이익잉여금 얼마 있습니까? 보시면 160만 원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 제거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뭘 어떻게 해? 저 그림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요. 저 그림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뭐 하시면 되겠어? 똑같이 또 하면 돼. 또. 아, 이거 또 해요? 네, 또 해야 돼요. 계속 2단계 연결 제거 분계로. 야, 자본금 60만 원은 네 거 아니잖아. 자본금 60만 원 뺀다고요. 그쵸? 또 못 빼줘야 돼. 이익잉여금 중에서 애초에 취득할 때 40만 원은 이게 비회사 거니까 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취득 시점에 비회사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들어가 있는 건 들어낸다고요. 그걸 또 어떻게 해? 종속기업 투자주식 80%한 80만 원 제끼고요. 여기 비지배 지분 얼마? 20만 원 제껴내면 돼요. 했던 거 똑같이 계속 한다고요. 연결이 그지 같은 게 취득할 때부터 계속 똑같이 해준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 이제 추가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저 그림대로 간다니까요. 저 그림대로. 지금 이익잉여금 중에서 얼마? 4 비지배 지분이 먹는 4만 원은 들어내야 돼. 이건 내 게 아니라 비지배 지분 거라고요. 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야, 미안한데 너 이익잉여금 있잖아. 이익잉여금. 비지배 지분이 먹는 이익잉여금 4만 원은 이게 내 게 아니니까 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지배 지분으로 4만 원 넣어준다고요. 이렇게. 아니 왜냐면 지금 이익잉여금 여기 16만 원에는 뭐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비회사의 당기순이익 2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왜? 기초에는 이익잉여금이 포도의 당기순이익이 4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60만 원 됐어요. 왜 20만 원 늘었겠어요? 올해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으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옛 번 것 중에서 요거의 80%인 16만 원은 내 연결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도 돼. 어차피 내 거니까. 하지만 20%인 4만 원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비회사의 이익잉여금만 비지배 지분이 먹게 되는 이익잉여금만 똑 떼어내야지. 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이거 연결 제거 분기하면 어떻게 돼? 요거는 다 사라지고 어차피 지금 투자평가 차익이 없기 때문에 영업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 6만 원 빠지니까 15만 원 남게 되고요. 이익잉여금 얼마 남아요? 여기서 4만 원 빠지니까 150 아니 얼마야? 160만 원에서 이익잉여금이 왜 숫자가 이렇지? 아, 그쵸? 40만 원 4만 원 빼니까 116만 원 맞죠? 140만 원 4만 원 빼니까 116만 원 오게 돼요. 따라오시죠? 아니 160만 원에서 어떻게 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비지배 지분으로 아휴. 비지배 지분으로 얼마? 요거 두 개 더한 24만 원 오게 된다고요. 자, 그럼 요 경우에 우리 1차 시험에 1차 시험이래. 죄송해요. 2차 시험에 나온다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뭘까? 요 경우에 또 비지배 지분 그리고 뭐
지배 회사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이랑 비지배 지분 당기순이익이에요. 근데 충격적으로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또 물어볼까? 뭐 연결 이익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고요. 저기 꽂히는 이익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 기초에 B회사의 자본을 어차피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에 A회사의 이익잉여금, 하늘의 이익잉여금 얼마 있었어요? 50만 원 있었지. 여기다가 뭐만 더해줘야 될까? 이 50만 원에. 여기다 뭐만 더해줘야 될까? 내가 벌어들인 지배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랑 종속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내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 끌고 와야 된다고요. 그게 뭔데? 내 당기순이익과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내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끌고 온 거. 그게 뭔데? 그게 지배회사 기속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연결 직전에 A회사의 이익잉여금에다가 지배회사 기속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그게 연결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연결 이익잉여금을 꼭 물어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기까지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럼 넘겨서 우리 문제 12번이랑 문제 13번이 있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전 해보고 싶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문제 12번, 문제 13번, 문제 14번까지 하고 우리 가는 거 괜찮죠? 가는 거 괜찮죠? 3개만 풀고 언제 이걸 다 해! 그러지 마시고 금방 합니다.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갈게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문제 리스 나오고 한 문제 연결 나오면 제가 소원이 없겠대. 아니 근데 연결은 유해생들 아직 공부 안 한 분들 있으니까 여러분 예상외로 리스 맞추고 연결 나왔는데 연결 맞추고 재무에게 60점 만점 중에 60점 맞고 또 원가에게 뭐 잘 공부하셔갖고 그리고 한 90점 나오면 의외로 동차할 수도 있으니까 힘을 낼게요.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잖아 그래도. 그렇죠? 기운을 낼게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 12번은 투자평가 차익이 있는 문제예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 나는 부분. 일단 그림 그려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은 한번 다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가 B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고 여기가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예요. 내가 지분율만큼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전 대가로 요만큼만 지급한다고요. 이전 대가로.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뭐가 돼? 요게 영업권이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 뭐 영업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기말에 연결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B회사에 조정 후 당기손익을 갖다 붙여서 나와 B집의 지분이 또 나눠 먹어야 된다고요. 요게 뭐라고? 요 면적이? 요거가 기말에 B집의 지분 장부금액이요. 따라오시겠지? 자, 근데 우리가 조정 후 당기손익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A회사에 B회사에 조정 전 당기순이익에서 우리가 아직 배운 게 투자평가 차익밖에 없으니까 투자 평가 차액을 제거해주면 뭐가 나와요? 조정 후 당기손익이 온다고요. 그쵸? 자, 그럼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A 더하기 B 중에 내 지분율 얼마? B 집의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B에다가 B집의 지분 지분율 두 개 더하면 연결 당기순이익. 자,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문제가 예제처럼 간단하지만 여기다가 말 추가하면 한 페이지 돼요. 그래서 갑니다. 아니 보시면 125만 원에 취득했대요. 125만 원에. 이전 대가로 125만 원 줬고 B회사에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얼마에 취득해? 80%에 취득하고 여기 20%에 취득한다고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 80만 원 나오고요. 여기 20만 원 나와요. 어렵지 않죠? 문제를 보시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의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에서 10만 원 차이 나고 토지에서 30만 원 차이 나고 건물에서
10만 원 차이 난대요. 그럼 총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랑 공정 가치가 5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총 50만 원 차이 나는 거니까 이 50만 원을 80%와 20% 나눠 먹으면 여기 40만 원이고 여기 1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렵지 않죠. 아니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다 합하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을 지분율 비율로 나눠 먹으니까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돼? 왜 뭐가 문제인데? 뭐가 이해 가요? 뭐가 문제야? 건물이 120만 원이고 장부가 공정가치가 130만 원이니까 10만 원 차이 나잖아요. 토지는 30만 원 차이 나고 재고자산은 10만 원 차이 나고 다 더하면 50만 원.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럼 우리 120만 원짜리 취득하려고 얼마 줬어요? 125만 원 줬으니까 영업권 얼마야? 5만 원. 이게 지배력 취득일 날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다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 영업권은 5만 원, 지배력 취득일 날 연결 재무제표상의 비지배 지분 얼마? 30만 원. 그쵸? 이렇게 구하면 다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연결 재무제표를 선생님 뭔지 않아요 하지 말고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한 번만. 우리 X1년 초에 지배력을 취득했을 때 사실 문제에서 답만 구한다면 여기까지만 숫자 채우면 답은 다 나와요. 혹시 몰라서 연결 제거 분기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1단계로 단순 합산 해봐야 되죠. 저랑 떨리는 마음으로 단순 합산 한번 해보면 재고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재고자산이 일단 단순 합산이니까 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인 30만 원 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토지 얼마 나와요? 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합인 170만 원 올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 건물 얼마예요? 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한 배이니까 건물이 얼마? 320만 원 맞나요? 그쵸? 여기까지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얼마 있어요? 125만 원 있어요. 이렇게 단순 합산하니까 와 되게 많다. 차입금 두 개 더한 게 얼마? 장부금액과 장부금액 더한 게 300만 원이요. 그럼 자본금은 얼마 있습니까? 자본금은 150만 원에다 60만 원 더하니까 210만 원 있죠. 그쵸? 그럼 이익잉여금 얼마예요? 이익잉여금은 두 개 더해주면 135만 원 나와요. 이렇게요. 그쵸? 단순 합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다 이거를 하나씩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연결 재고 분기 안 해도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알잖아. 결론이 뭐야? 스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스포가 뭐예요? A회사, 지배회사의 자산부채는 장부금액, B회사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 종속기업 투자주식 사라지고 영업권 오고 자본에 모아? 비지배 지분 오고 이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연결 재고 분계를. 그럼 볼게요. 자, 저 그림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림 순서대로. 그럼 나 봐요. 연결 제거 분계. 첫 번째로 뭐 해줘야 돼? B회사의 자본금과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에 B회사가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은 골라내야 된다고. 그쵸? 그럼 보시면 지금 B회사의 자본금 60만원, 이익잉여금 40만원 있었네요. 야, 니네는 나와. 우리 니네 회사 주식 사와서 자산부채 갖다 붙일 거지 자본은 갖다 붙일 생각이 없어. 나와. 근데 요거를 요 100만원을 A회사와 B지배 지분이 나눠 먹으니까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얼마? 80만원 제껴주고 여기 뭐 B지배 지분으로 20만원 써주면 된다고요. 요거 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 이거 중에서 일부가 사라지고 차의 자본금 중에서 얼마? 60만원이 사라져서 150만원만 오게 되고 이익잉여금 중에서 얼마? 40만원이 사라져서 95만원만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뭐가 생겨? B지배 지분이 재무상태표상에 조금 생겨 낮지. 계속 갈게요. 계속. 그리고 이제 뭐 해줘야 돼? 야, 너 누가 재고랑 토지랑 건물을 장부금액으로 잡아놨니? 공정가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걸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걸 보면
지금 재고자산 얼마 차이 났어요? 10만원 차이 났죠. 토지 얼마 차이 났어요? 30만원 차이 났지. 그 다음에 건물 얼마 차이 났어요? 10만원 차이 났잖아. 이만큼 올려줘야 된다고요. 올려주면서 이걸 또 어떻게 나눠? 종속기업과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이 나눠야 된다고. 그럼 또 종속기업 투자주식 그나마 있던 것 중에서 또 얼마? 50만원 중에 80%한 40만원 없애고 비지배지분으로 얼마? 10만원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 재고가 30만원에서 공정가치 포함한 40만원으로 바뀌고, 토지가 공정가치 포함한 200만원으로 바뀌고, 건물이 공정가치 포함한 33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왜? 맞지?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1차 때는 사실 비지배 지분이랑 뭐 영업권 같은 걸 더 주로 물어보지만 2차 때는 그냥 재무제표 빵꾸를 다 뚫어놓고 다 물어본다고.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다 물어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 안 끝나? 그림이 아직 남아있잖아. 뭐가 남아있어요? 영업권. 그래서 마무리로 종속기업 투자주식 5만원 없애주고 영업권 5만원 잡아주는 연결 조정 분개를 해줘야 비로소 재무상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이 다 없어지고 영업권이 5만원 오게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어? 그리고 어떻게 돼? 비로소 비지배 지분이 얼마가 돼? 30만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 지배력을 취득하는 시점에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연결 제거 분개 혹시나 문제에서 물어볼까봐 한번 해보는 거지.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재작년 세무사 1차 시험에 연결이 나왔는데 연결 제거 분개 준 다음에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연결 제거 분개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쵸? 나왔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연결 제거 분개를 안 하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이 숫자 바로 못 구해.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구한다는 표정인데 봐봐요. 재고자산은 어떤 금액 구하면 돼? 하늘의 장부 금액에다가 포도의 공정가치 더해주면 되고 20만원 더하기 20만원 그래서 40만원. 토지 하늘의 장부 금액에다가 포도의 공정가치 와야 되니까 200만원. 하늘의 건물 하늘의 장부 금액에다가 포도의 공정가치 와야 되니까 얼마? 330만원. 종속기업 투자주식은 어차피 연결하면 사라진다고요. 그쵸? 아까 모양 봤잖아. 우리 시작할 때 영업권은 무조건 계산이 돼야 돼. 영업권 구해놨잖아. 5만원. 그래서 굳이 연결제고 분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BS 모양을 알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결과 수포를 알고 있다면 사실 연결제고 분개 안 하더라도 답은 다 구할 수 있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진짜 답답한 게, 유해생들한테 요 문제 내잖아요. 지금 유해생들 말고 여태까지 계속 너희들 문제를 내면 1번부터 10번까지 빵꾸라고요. 아니 그럼 몇 개는 맞출 수 있는데 그냥 생으로 제낀다니까. 아, 저는 연결제고 분개를 못해서. 연결제고 분개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본도 어떻게 되겠어? 자본도 당연히. 당연히 자본은 A 회사의 자본만 남아야 된, 자본금만 남아야 된다고요. B 회사의 자본금은 들어올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 비지배 지분이 계산돼야 되는데 비지배 지분은 우리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을 알기 때문에 모양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좋아. 그거 꼭 아셔야 돼. 회계사 시험은 150점 만점에 150개를 물어보지만 우리는 60점 만점에 2단원을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일단 내면 뽕을 뽑아야 돼서 다 물어본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고요. 넘겨보시면 문제 13번에 지배력을 획득하고 나서 기말이죠. 지배력을 획득하고 나서 기말. 우리가 요거 해볼 겁니다.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안 어려워요. 저건 뭐 말만 맨날 저렇게 하자. 이거 안 어려워요. 자, 그럼 가볼게요. 나 봐봐. 이제 여기 다 똑같아. 뭐만 추가돼? 기말에 단기순위만 추가되고 기말로 재무상태표가 바뀌는 것 뿐이라고요. 저랑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요 표를 계속 완성해야 되니까 기말에 뭐 해주면 돼? 요것만 작성하면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지금. 이 논리적으로 그냥 하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외울 것도 없어. 논리만 이해되면. 그쵸? 갈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X1년도에 하늘의 단기순이익은 50만원이래. 그리고 X1년도에 포도의 단기순이익은 20만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뭐 해주면 돼? 투자 평가 차액에
상각 혹은 제거해주면 된다고요. 문제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다음 자산 중에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이 요런데 똑같아요. 우리 아까 앞장에서 봤던 거라. 재고자산 올해 다 팔았대. 그럼 어떻게 돼?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막 10만원짜리 재고자산이 팔렸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10만원 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재고자산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얼마가 있어야 돼? 20만원 가 있어야 돼. 그럼 연결재무제표 입장에서 매출원가 얼마 더 잡아주면 돼? 그쵸, 10만원 더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출원가 10만원 더 잡아주시면 돼. 따라오시죠? 토지는 문제를 보면 아무 얘기도 없었대. 그냥 보유 중이래. 그럼 토지는 조정할 게 없겠죠? 조정할 게 없잖아. 근데 건물은 어떻게 돼? 내용인수가 10년이래요. 그럼 장부금액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내용인수 12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12만원이지. 근데 공정가치는 130만원이기 때문에 130만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얼마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13만원. 얼마 차이나? 만원만큼 감가상각비를 연결 기준은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추가로 만원 더 잡아줘야 돼. 그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투자평가 차익을 조정했더니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얘는 9만원 나오고 나는 여전히 조정한 게 없으니까 50만원이라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봅시다. 요거 굳이 식을 써보면 50만원 더하기 9만원 중에서 내 지분율이 80%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0, 요거 계산하면 지배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57만 2천원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9만원인데 요거에 20% 하면 어떻게 돼요? 18,000원 나오겠죠. 그쵸? 그럼 볼게요. 지금 비회사의 조정후 당기순이익이 9만원인데 이걸 너와 내가 나눠 먹으니까 8, 9, 72 72,000원은 내가 먹고 2, 9, 18 18,000원은 비지배 지분이 먹는다고. 요런 경우에 기말에 물어보는 게 뭐야? 너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기말에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기말에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은 얼마냐? 이거 3개 더한 게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이에요. 기말에 지배회사 기속되는 당기순이익 얼마냐? 57만 2천원.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 얼마냐? 18,000원. 연결 당기순이익 물어보죠. 연결 당기순이익 얼마냐? 이거 2개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아요. 연결 당기순이익이. 사실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 저는 솔직히 연결적으로 보기에 짜증나요 이런 분들 있다면 그냥 요 표만 외워도 답 구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저랑 또 조금만 더 재미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조금만 더 저랑 보시죠.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 구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물음 1번도 우리가 미리 애진혁에 구해놨잖아. 125만원을 배분해보래요. 배분해놨잖아. 물음 2번 보시면 포도와 하늘의 재무제표를 담순 합산해보래. 아이 귀찮은데 이거 한번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근데 이번엔 심심하니까 우리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선생님 틀리면 안 되죠. 그쵸? 틀리면 안 되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는 스포일러를 알잖아.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X 1년 말에 연결 재무상태표를 그냥 만들어보자. 한번 할 수 있나 볼게요. 왜냐면 X 1년 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다 구해놨잖아요. 소리까지 다 구해놨으니까 그냥 우리 심심한데 연결 재무상태표를 한번 바로 만들어 봅시다. 보시면 기말에 재고자산이 하늘 얼마예요? 재고자산이 40만원 있죠. 포도 얼마예요? 기말에 재고자산이 20만원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0만원에다가 20만원 그냥 더해주면 돼요. 왜? 기초에 차이 났던 거는 팔려서 날라갔다고요.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지? 그쵸? 기말에는 지금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토지 보세요. 토지 보시면 지금 기초에 하늘은 120만원짜리 있고 또 장부상 포도는 얼마짜리 있어요? 70만원짜리 있어요. 근데 토지가 안 팔렸다고요. 기말에 공정가치로 갖다 붙어야 되니까 70만원이 아니라 얼마짜리가 붙어야 돼? 100만원짜리가 갖다 붙어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는 건데 싫으신가요? 한번 해보자는 건데 여기까지요. 그 다음 건물 보시죠. 봐봐. 건물 보면 지금 기초에 하늘은 얼마 있어요? 기말에? 건물이?
210만 원 있죠. 그럼 여기 210만 원 더하고. 이 건물 좀 어려운데. 기말의 장부금액 얼마예요? 건물이 130만 원이죠. 그쵸? 기말의 건물이 130만 원이에요. 아, 이 건물이 여러분 좀 계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건물은 130만 원이야. 그래, 뭐 130만 원 해. 기말의 건물이 130만 원이라니까. 따라오시죠? 우리 뭐 해줘야 돼? 기초에 뭐 했어야 돼? 장부금액과 기초에 취득할 때 공정가치의 차이가 건물이 10만 원 더 났다고요. 그쵸? 그럼 어떻게 줘야 돼? 10만 원 더 늘려줘야겠지. 그쵸? 그리고 뭐 했어?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했어? 올해 연결하게 되면 건물 감가상각비로 10,000원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지금 회사 포도에 장부에 건물 130만 원 있는데 여기서 뭐 해줘야 돼? 공정가치만큼 10만 원 올려준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 그거만큼 올해 상각 10,000원 했으니까 10,000원 또 다운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10만 원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10,000원을 또 다운시켜야 돼. 그럼 볼게요. 210만 원 기말에 하늘의 건물의 장부금액 130만 원 기말에 포도의 장부금액 최초 취득 시점에 건물 이거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10만 원만큼 났었죠. 그쵸?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상각비 차이만큼 10,000원을 건물 더 다운시켜야 된다고요. 10,000원 더 다운시켜요. 그럼 얼마 나와요? 건물의 기말 장부금액은 349만 원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연습해 보셔야 돼. 연습. 물론 좀 이따 제가 연결 제거 분구에도 끊어 드릴 거예요. 연습 한번 해 보셔야 돼.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연결하게 되면 중소기업 투자추가 어떻게 돼? 다 날라가겠지. 그쵸? 다 날라갈 거라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뭐가? 영업권은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영업권은 떠야 될 거 아니야. 얼마? 5만 원.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기말 입장에서 만들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이렇게 온다고요. 차입금은 어떻게 될까? 차입금은 변동된 게 없어요. 두 개 더해주면 그냥 300만 원. 그냥 그대로 와. 차입금 300만 원. 자, 가보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이니까 포기하지 마. 저도 공부할 때 수많은 포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본금 얼마 와요? 연결하게 되면 자본금 얼마? 자본금은 당연히 A회사 거만 온다고요. B회사 건 들어올 거리가 없어요. 그럼 A회사의 자본금 얼마 있어요? 150만 원이니까 A회사의 자본금 150만 원이 그냥 올 수밖에 없다고. 그쵸? 또 뭐 와야 돼요 이제? 이익잉여금 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 유명한 연결 이익잉여금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기초에 이익잉여금 얼마 있었어? 기초에 하늘 입장에서는 95만 원 있었는데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145만 원 됐죠. 왜 145만 원 됐어요? 올해 당기순이익이 50만 원 증가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요. 연결 이익잉여금은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95만 원 있었어.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지배회사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올해 얼마예요? 57만 2천 원 아닌가요? 57만 2천 원 더해주면 이게 연결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요. 연결 직전의 이익잉여금에다가 지배회사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이게 연결 당기순이익이야. 근데 이게 부담돼. 아, 나 못하겠어.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럼 봐봐요. 올해 기말에 이익잉여금 얼마예요? 145만 원이죠. 하늘에 개별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145만 원이잖아. 이게 뭐예요? 기초에 95만 원에다가 50만 원 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난 추가로 뭐만 더하면 돼? 이거에서 내 지분을 땡기는 요만큼만 더해주면 돼. 그쵸? 그래서 얼마? 145만 원에다가 8970에서 7만 2천 원만 더해줘도 연결단기 순이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지 회계사 시험 같으면 이걸 다 물어본다니까요. 저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겠지만 실제로 이걸 그냥 그리면 되게 어려워요. 아직 안 끝났지. 모두 나와야 돼. B집의 지분. 그 B집의 지분 어떻게 구해? 다 구해놨잖아요. 이거 3개 합계. 그래서 B집의 지분은 31만 8천 원 다 계산하면 31만 8천 원 나와요. 네, 저도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돼 있고 고급 회계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는 걸 저도 사실 알아요. 그쵸?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 만약에 나오면 100% 이렇게 나와요. 그쵸? 요즘은 저희 세무사 시험도 트렌드가 60점 만점에 물어보는 질문이 한 30개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냥 FM으로 연결 제거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게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뭐 연결 제거 분계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연결 제거 분계를 FM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이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바로 안 되는 분들은 저랑 지금 단순 합산한 상태에서 연결 제거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단순 합산해 보시죠. 우리 기말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면 재고자산은 그냥 60만 원이고 토지는 190만 원 단순 합산하니까, 건물은 340만 원이고 영업권은 당연히 없겠죠, 단순 합산했으니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얼마 있어요? 125만 원 나올 거예요. 차입금이 얼마 있습니까? 300만 원이요. 그리고 자본금이 210만 원, 이익잉여금이 205만 원 있어요. 단순 합산하면. 단순 합산하면 당연히 빚집의 지분 없겠지. 자, 요 상태에서 연결 제거 분계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그림 순서대로 한다고요. 그럼 첫 번째로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기말에 연결을 하더라도 요걸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게 되면 일단 자본금에서 60만 원이 사라지고 요게 150만 원으로 돌아가겠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 이익잉여금 40만 원이 빠질 거예요. 그치? 그리고 어떻게 돼? 재고자산이 10만 원 늘어날 거야. 에이씨. 요게 10만 원 늘어나서 70만 원 되고, 토지도 늘어나서 여기 얼마로 바뀌어요? 220만 원으로 바뀔 거예요. 요거 회계 처리 해주니까 저 그림에 있는 거 해주는 건데 기초했던 걸 기말에 또 해야 된다고요. 연결이 이게 짜증나. 그리고 건물도 어떻게 돼? 10만 원 늘어나니까 요게 350만 원으로 바뀔 겁니다.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하고 빚집의 지분은 요거 두 개 더한 30만 원으로 바뀌어 있겠네.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 요 회계 처리까지 하면 종속기업 투자 주식 125만 원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영업권 얼마가 와? 영업권 5만 원 온다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야? 연결 조정 분계로? 여기까지 한 게 여기까지 내용이라고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줘야 돼? 얘 해주면 돼요. 예. 원래는 요거만 해줬지만 해줘야 될 게 있어. 뭐 해줘야 돼? 투자평가 차익 상각은 별도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투자평가 차익 상각을 해주면 옆에다 쓸게요. 회계 처리 보시면 투자평가 차익 상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 10만원 늘려놨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10만원 늘려놨는데 이게 팔렸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매출 원가에 10만원 가산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재고자산이 220만원에서 10만원 줄어드니까 얼마로 바뀌어? 완벽하게. 아이씨, 이게 아니잖아. 얘는 220만원이었고 70만원에서 10만원 줄어드니까 얼마로 바뀌어요? 60만원으로 금액이 확정된다고요. 그쵸?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했고 우리 뭐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야 건물아, 너 10만원 늘려줬는데 대신 그것 때문에 감가상각비 10만원 만원 더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줬더라. 감가상각비 만원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럼 건물 어떻게 바뀌어? 여기서 만원 빠지니까 얼마로 바뀌어? 300, 아까 했던 것처럼 49만원으로 바뀐다고요. 따라오시겠지? 토지는 아무것도 올해 변동한 게 없으니까 220만원, 요거까지 고려한 220만원으로 그냥 있겠지. 오시겠죠? 여기까지는 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 우리가 연결 제거 보기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은 어차피 이제 다 사라졌고, 자본금도 150만원으로 바꿨어. 연결 제거 분계를 했더니 150만원으로 바뀌었어. 이제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우리 뭐만 해주면 될까? 뭐긴요, 이거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내게 아니라고요. 지금 B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다 더해졌는데 B회사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18,000원은 빚집의 지분으로 가야 돼. 내게 아니라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줘? 야, 이익잉여금아, 너 이 중에서 18,000원은 내게 아니야. 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지 말고 빚집의 지분에 가서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로 이익잉여금 18,000원 줄이면서 빚집의 지분으로 18,000원 늘리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뭘로 바뀌어? 빚집의 지분이 31만 8천으로 바뀌고 이익잉여금이 요거 다 고려해볼까? 205만원 빼기 40만원 빼기 18,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응? 왜 숫자가 안 맞지? 너 잘못했나? 205만원 빼기 40만원 빼기 18,000원. 뭐가 잘못됐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단순 합산하면 205만원 205만원 받고 이익잉여금 40만원 빠지고 뭐가 잘못됐지? 145만원 더하기 60만원 더하는 거에서 볼게요. 이익잉여금 40만원 빼고 숫자가 뭐가 잘못됐을까? 잠깐 볼게요. 죄송합니다. 145만원에다가 72,000원. 뭐가 잘못됐지?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숫자가 길어지네. 12,000원 빼기 152만2천원 차이가 11만원. 11만원. 그렇죠. 죄송해요 여러분. 요거만큼 아무튼 손익이 감소하죠. 요거만큼 바보네. 요거만큼 손익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익잉여금 11만원도 빼주셔야겠죠. 저도 헷갈리네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연결 제거 분기하면서 이만큼 비용 더 잡고 이만큼 비용 더 잡았잖아요. 이것만큼 당연히 기말에 집합 손익을 타고 가니까 이익잉여금이 또 줄겠죠.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에 연결 분계, 제거 분계를 하라고 나오진 않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명 기출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도 단순히 저 그림으로 문제를 풀겠다, 자꾸 1차생 같은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저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내가 연결 제거 분계를 하던 그냥 재무상태표를 그리던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확인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문제 14번 있는데, 문제 14번은 저희 회계사 기출 문제인데 굉장히 쉬워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연결 제거 분계랑 이런 거 모르더라도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희 다음 주에는 그래서 다 봤어요. 다 지금 연결 다 끝난 거고, 우리 지분법 회계는요 이쪽 사이드만 보는 게 지분법이에요. 합쳐보지도 않고 그냥 종속기업 투자 주식 우리 장부 금액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거래 제거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정리하고 지분법 한 1시간 반 정도 보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합병 보면은 우리 특강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